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무조건 매수 찬스입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의 점유율은 줄어들 건 확실하다. 하지만 모든 AI 길은 엔비디아 통해서 가라.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 한국인 매수 1등 이대로 좋은가, 이 동영상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한 일부분을 제가 동영상을 이게 만들었거든요. 그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가져왔습니다. 엔비디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11월 19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엔비디아가 반도체의 점유율은 줄어들 거 확실하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결국 죽진 않는다. 왜냐하면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 때문이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하나씩 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PU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대해서, 세 번째는 서비스에 대해서, 네 번째는 이렇게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차례차례씩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숫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그 메인 사업이 뭐냐면요, GPU를 디자인하는 회사거든요. 디자인해가지고 결국 TSMC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요, 이 GPU를. 그러면 GPU가 도대체 뭐냐? 데이터 센터 보면요 100만 개 GPU가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100만 개는 좀 오버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10,000개 정도 GPU가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GPU가 그럼 거기서 뭘 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챗 GPT한테 명령을 내려요. 졸라맨 사진 하나 그려줘 라고 하면 이제 GPU들이 작동을 합니다.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그림을 따다다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졸라맨이. 그래서 GPU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엔진이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GPU도 그런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AI가 GPU 없이 못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는 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AI를 하려면 무조건 엔비디아 GPU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단점이 있어요. 반도체가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점유율이 낮아질 거다. 왜냐하면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자기네들의 그 반도체를 이미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미 반도체를 만드니까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덜 사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범용 GDP를 만들고 있습니다. 범용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멀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글도 쓸 줄 알고 그림도 그릴 줄 알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챗 GPT도 마찬가지네요.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고 그림도 그려줄 수 있고 코딩도 뭐 쉽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범용 반도체,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하지만 단점이 여기서 뭐냐, 이게 범용 반도체가 더 비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조금 더 느리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브로드컴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은 ASIC라는 거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멀티가 아니고 하나만 잘하는 겁니다. 하나만 잘하는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이게 채굴을 할 때 여러 가지 계산을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때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쓰지 않고요, 얘네들 거를 써요, ASIC를. 왜냐하면 계산 하나만 하면 되니까 브로드컴의 그 반도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많이 발달해가지고 계산하는 반도체가 있고 뭐 그림 그리는 반도체가 있고 요약하는 반도체가 있고 뭐 이렇게 하나씩 그 잘하는 게 나오면 나중에는 엔비디아의 범용 반도체가 이게 줄지 않을까라고 그 우려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무조건 매수 고려 찬스입니다. 엔비디아 범용 반도체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범용 반도체가 공부할 때 필요해요.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챗 GPT로 이제 졸라맨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걸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엔비디아의 범용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범용 반도체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용할 때 뭐 윈도우즈 있잖아요. 그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
하드웨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GPU. 반도체가 되게 작긴 하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회사이자 소프트웨어 회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만 아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는 깐부 동영상을 보시면 되거든요. 깐부 동영상에서 제가 그걸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엔비디아는 후다라는 거를 이렇게 써요. 지금은 하드웨어 쪽에서 모든 이제 AI를 하려면 엔비디아의 GPU를 써야 되는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도 모든 회사들이 AI를 쓰려면 무조건 쿠다를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어떻게 보면 핸드폰하고 컴퓨터, 아이맥 이게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는 앱스토어가 있고 그리고 애플의 뭐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플이 여기서도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하지만 정말 쏠쏠한 게 어딨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들어가지 않죠. 그냥 수수료만 챙기면 되거든요. 수수료 챙겨가지고 여기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업이익률이 45%입니다. 이제 엔비디아도 애플이 앱스토어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도 야 너희들 이거 쓰면 정말 좋아. 그 대신 나한테 수수료 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죠. 젠슨 황의 큰 그림은 하드웨어도 장악하려고 하고 소프트웨어서도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면 엔비디아 점유율이 뭐 떨어진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이제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2025년 1월에 딥시크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때 매수 찬스입니다, 여러분. 저도 딥시크 때 85달러까지 내려갔을 때 꾸준히 샀거든요. 그래서 돈을 꽤 벌었어요. 물론 제가 바보같이 170달러에 다 팔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한숨 쉬면서 후회를 하고 있긴 한데 그때 돈 번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뉴스를 볼 때 그때 매수 찬스입니다. 매수 찬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계속 봐야 되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솔루션이 말 그대로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 회사 있지 않습니까? AI를 이용해 가지고 약을 발견을 해야 되거나 회계 업무를 할 때 AI가 바로 이게 답을 주거나 이거를 바로 이게 솔루션이거든요. 솔루션도 이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들 테니까 쿠다로 전부 다 쿠다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모든 길은 이제 로마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처럼 모든 AI 길은 엔비디아 통해서 가라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자체 AI의 뇌라고 볼 수 있죠. AI 반도체 점유율이 떨어질 거는 확실하다. 하지만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으로 계속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할 거다. 이게 결론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숫자.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7천조 원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덩치가 500조 원이거든요. 13배, 14배 정도 된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엔비디아 1년 매출이 사실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 1년 매출이 한 35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삼성전자도 매출이 1년에 한 300조 원 정도 됐거든요. 작년에는. 매출은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시가총액 말 그대로 덩치죠. 덩치 차이는 어떻게 13배에서 14배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시죠.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주식 수 곱하기 주식 가격. 주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엔비디아에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사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 거죠. 지금의 얼마나 돈을 버는지 이거하고 이렇게 큰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7천조 원인데 근데 분기 매출 3개월에 번 돈이 66조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40조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영업이익이 5조였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8배가 더 많은 거죠. 엔비디아는 확실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고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60%.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잠깐만 시가총액은 7천조 원이자 영업이익 40조 원이잖아. 시가총액이 너무 높게 평가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170달러에 다 팔았고요. 뭐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뭐. 어찌됐든 PER이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 이 회사가 버는 돈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거를 계산하는 게 바로 PER이거든요. 그래서 PER이 한 50배 정도 나왔어요. 진짜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매출이 2배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PER이 30배로 이렇게 줄어진대요. 30배는 그렇게 막 나쁘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매출이 더블이 되면 이 정도 될 거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높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잠깐만, 엔비디아가 매출을 2배가 진짜 될 수 있어? 라고 하는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싱가포르에서 파는 게 90%나 된다고 하거든요. 즉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도 다 포함 안 한 상태에서 매출이 66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1분기에. 그러니까 이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블랙웰하고 루벤 있지 않습니까? 블랙웰이 이제 올해 새로운 반도체고, 그리고 루벤이 내년 새로운 반도체인데, 이거 다 팔면 내년 내후년에 매출 예상이 5천억 달러라고 했거든요. 700조 원. 이것만 다 팔아도 젠슨황이 700조 원의 매출을 예상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만 봤어도 2배 매출?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다 고려하고 봤을 때는 PER이 50배? 물론 지금은 높을 수 있지만 이게 30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높진 않다. 자, 이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11월 19일이니까 이 내용을 아시고 실적 발표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엔비디아에 걱정이 있다면 성장이 이제 멈춘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좀 오버긴 한데, 분기 매출이 원래 계속 300억 달러였다가 이제 350억 달러였다가 400억 달러였다가 450억 달러였대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450억에서 470억 달러 밖에라고 해야 되나? 20억 달러 올라간 거거든요. 7조 원 올라가다가 7조 올라가다가 7조 올라다가 잠깐만, 3조밖에 안 올라갔네? 그러면 성장이 조금 더 멈춰지는 거 아닌가? 조금 더 느려지는 거 아닌가? 이때 이제 주가가 만약 하락한다면 제가 뭐라고 했죠? 매수 찬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지 미리 이제 대비를 하고, 이제 매수 찬스가 언젠지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매수 찬스라고 해서 그거 듣고 바로 매수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매수하기 좋은 찬스라고 했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